네, 벤 버냉키 의장의 출구 전략 시사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혼란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부안해동하는 것보다는 기본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공식화됐습니다. 오늘은 출구 전략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출구 전략 언급으로 인해서요, 충격이 이도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출구 전략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차분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먼저 출구 전략이란 무엇인가부터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한 내용은 아마 네. 5월 24일 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달 전에 네. 제가 그 출구 전략은 뭘까 하는 각도에서는 원래 그 exit strategy 해서 위기에 탈출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액면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는 사실 그 부정적 의미보다는 위기를 탈출하는 전략이니까 긍정적 성격이 강하다. 네. 근데 문제는 정책적 의미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정책적 의미는 미국이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 대책을 추진해 왔거든요. 네. 이러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니까 경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정책도 정상으로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경기는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정책은 비정상으로 하면 정책과 경기 간에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사실 제가 정부 기관과 특정 금융사에 4월에는 일본의 그 출구 전략의 사례를 들어서 사실 보고서를 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원래 이런 출구 전략, 정책 변화가 될 때에는 금융사 CEO라든가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애써 부정합니다. 인정하더라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 대비가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거든요. 또 한 달 전만 해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출구 전략 비정상적 대책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의 대책의 대상은 비상대책이다. 예. 그러면 비상대책이 변하는 만큼 상당 부분 변화가 예고되고 실제 행동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구 전략 얘기 그 자체가 출구 전략 시작이다 하는 것을 예. 아마 시청자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출구 전략의 일부 사람이 경제가 회복된다는 단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큰 충격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장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긴박한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내용만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대비 차원에서 출구 전략의 ABC부터 다시 예. 한번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출구 전략의 정책적인 의미가 비정상적으로 했던 처방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의 대상이 되는 비정상적인 정책들은 또 무엇이 있었는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출구 전략이 이렇게 시작되면 비상대책이 사실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면에 그 정책 대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그 6년 전에 미국에서 금리위기 당할 때, 저도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경제TV의 월가 특파를 활용할 때 서브프라임 모기전에 극심한 지역을 전부 돌아다녀 봤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상적인 대책으로 위기 극복이 안 되겠다 해서 1930년대 대공황과 관련되어 있는 그 극복책에 해당되는 루즈벨트. 당시에는 그 브라운 명칭을 따서 브라운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했습니다. 이런 그 비정상적 대책 가지고 이렇게 사실 위기를 풀어갔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갈 때는 사실 부시 행정부 때 임명했던 버냉키 회장이 예. 대공황과 관련돼서 논문, 페이퍼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오바마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서도 사실 버냉키 회장이 위기 극복의 적격자가 아니냐 하는 산에서 버냉키 회장이 계속해서 위기 극복의 책임을 맡았던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때 그 비상대책은 사실 금리는 베이비 스텝, 쇼 스텝 0.25%포인트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것을 내려서는 처분이 안 되겠다 해서 예. 버냉키 회장이 들이댔던 것이 금리를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 한꺼번에 내리는 빅스텝 금리나 예. 사람이 크게 활보를 하는 빅스텝 금리나 가지고 이렇게 처방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완화에 있어서는 아마 시청자분이 양적 완화 정책이 한 3, 4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게 양적 완화 정책이 지금 통화 정책의 주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 정상적인 상황으로 대책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양적완화 정책 그 대책은 비상대책에 해당됩니다. 발권력 동원해서 재정 적자의 화폐화, 소위 마니제이션을 그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그 양적완화 정책은 그 자체가 비정상적 대책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재정 정책에서는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마중물 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는 소위 경제학에서 케인즈학에서 팜핑업 버리시 시골에서 이제 펌프를 하면 네.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물이 나올 때 정부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주는 마중물 이게 이제 재정 지출이라고 이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팜핑업 버리시가 대표적으로 재정 측면에서는 예. 비상대책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출구 전략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린다면 이러한 정책들, 다시 말하면 비익스대 금리나 그 다음에 양적완화 정책 문제, 재정 정책에까지 번진다면 팜핑업 버리시 이런 것이 사실 출구 전략의 정책 대상에서 핵심적으로 예.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 올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FOMC 회의가 열리기 직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말이죠. 어떤 출구 전략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봤을 때 미국 지표가 뭐 좋다, 뛰어나게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회색 지대가 좀 넓다 보니까 네네. 그만큼 전망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왜 이 시점에서 벤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을 하겠다, 할 것이다라는 시사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예. 때, 그 다음에 올해 그 4월 달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이런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1980년대 미국 경제 상황은 예. 제2차 얼시역에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는 그때 공급, 코스트 푸시 요인에서 올시역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하는데요. 지금은 물가는 안정돼 있다. 예. 그 대신에 올라가는 물가 대신에 자산 부문,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실물 경제는 어떠냐? 경기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다. 이게 하는 상태에서 그와 비슷한 현상이다 하는 상태에서 뉴 스태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왜 이렇게 출구 전략이 나왔을까? 엊그제까지 어떤 대부분 예측 기관들이 괜찮다 했던 것이 왜 출구 전략이 느닷없이 나왔을까 했을 때는 사실 자산 가격은 거품이 발생하고 실물은 회복세가 만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오면 경제 정상화의 역설에 걸리고 양적완화 정책의 역설에 걸리는 겁니다. 자, 경제가 이제 정상화된다. 경제 지표가 오늘도 회복된다.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만 생각해서 경기를 더 회복하면 자산분의 거품이 아주 세게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 회복의 어떤 필요성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사실 그 자산분의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구 전략의 필요성도 동시에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쪽도 필요하고 이쪽도 필요하면 손 들어보세요. 버냉키 회장이 어느 쪽을 가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정책적으로는 실제 추진은 나중에 하더라도 네. 립 서비스를 통해서 이것을 양쪽 목적을 달성해 나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의 출구 전략이 이렇게 당초 예상보다 빨리 나온 데 있어서는 결국은 뉴 스태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소위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경제 현상이 나오는 상태에서 사실상 이렇게 출구 전략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정상화하는 이런 그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벤 버냉키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말이죠. 출구 전략 추진은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대로 흘러갈 경우에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 할 것이냐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설문조사 보니까 또 9월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설에 또 힘을 얻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버냉키 회장이 어제 단서를 단 이후에는 네. 출구 전략을 추진하기가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출구 전략을 그 섣불리 이렇게 추진할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증시라든가 하는 거 얼마큼 어렵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이 향후에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그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제가 출구 전략을 얘기할 때 지금은 언동선 안에 큰 해머 가지고 얼음을 깨서 위기 극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가닥을 잡힌 상태입니다. 소위 그린슛 단계입니다. 봄날에 푸릇푸릇한 새싹이 도는 그린슛 단계거든요. 이것이 그 본대가 잘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더라도 예. 위기 극복이 되던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기 회복, 위기 극복의 체질을 만들어서 그 과실이 풍성하게 골든골 상태에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린슛에서 골든골 돼야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양적완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제 거름이라 해당되는 돈이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린슛이 거름이 많기 때문에 격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가의 거품 현상, 격가지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돈이 많이 풀리면 시청자분도 물가에 대한 상승 기대 심리가 되는 격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격가지를 쳐야 본대가 잘 자라고 그린슛이 결과적으로 보면 골든골로 돼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 기능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격가지를 잘못 치다가는 여기 격가지를 잘못 치면 네. 시기적으로 보면 성급하게 추진하거나 너무 싸기 어릴 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격가지를 치는데 너무 강도 있게 이게 추진해서 처음부터 본대를 자를 경우에는 어렵게 미 국민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그 경기 회복의 싹을 자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린슛이 골든골이 되는 게 아니라 노랗게 질려서 죽는 옐로우 위즈딩이 예. 됩니다. 이거는 1930년대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출구 전략이 지난 4월, 5월서부터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실제 행동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러나 출구 전략 자체가 그런 시기라든가 강도가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립 서비스를 통해서 조정해 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버냉키 회장이 출구 전략 얘기를 할 때 네. 단서를 들어서 어느 CEO분께서는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구 전략 추진에도 단서를 달았지 않았냐, 경기 회복. 그러면 지금 우려할 필요가 없다 네. 하는 이런 말씀에 사실 지금의 상황이 전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자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나 현상은 현상입니다. 이론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현상을 짚어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만큼 시기라든가 강도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액션이 없더라도 립서비를 통해서 시장과 소통을 통해서 조정해 나간다는 예.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어제 버냉키 회장이 출구 전략 시사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어렵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경기를 망치는 행위가 있기 예.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어렵다. 예측이 다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예. 네, 막상 이제 나오니까 또 9월로 안 당겨졌습니다. 이 자체도 그렇게 신빙성 있는 예측은 아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출구 전략이 성급하게 시행될 경우 어린 싹을 잘라내는 수가 있다. 결국은 경제를 망치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네. 이 과거에 이런 시기 절묘하게 맞춰야 될 텐데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았지 예, 않았습니까? 맞죠. 예. 버냉키가 대공황의 전문가인데요. 사실 지금의 그 추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 1930년대에 FRB 의장했던 에클스. 네. 그때 당시에는 위기 극복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미 연준의 에클스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때도 초기에는 에클스가 여러 가지 강도 있는 대책을 해서 미국 경제에 살리는데 어느 정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거든요. 항상 잘 돼 있을수록 균형을 맞춰라. 잘 돼 있을수록 고개를 숙여라 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잘 좋은 평가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마치 이게 나중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물가가 상승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는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악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에클스라는 사람이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오히려 출구 전략을 성급하게 추진했습니다. 네. 이것이 1930년대에 대공황을 낳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린슛을 어렵게 했던 것이 너무 성급하게 출구 전략 추진을 했다서 대공황을 낳게 하는 소위 옐로우 위즈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 대목을 잘 페이퍼상으로 알고 있는 이 버냉키 의장이 사실상 출구 전략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액션이라든가 시기를 채택하기는 상당히 예.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 양적완화 정책은 한번 미국에서 이게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먼저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페이퍼도 낸 적이 있는데요. 예. 일본이 그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서 1990년대 말에 클린턴의 뉴 이코노믹 신호와 함께
사실상 일본 경제도 그때 잃어버린 10년에서 탈피하지 않느냐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에너 파이다임에서 성급하게 그 출구 전략을 추진했던 것이 결국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으로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출구 전략 시기라든가 선택, 정책 선택하는 것이 비상대책을 추진하는 것부터 훨씬 어렵습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일을 저지른 사람보다 뒤쪽 여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일전에 제가 한 3주 전에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XD strategy is policy ar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트, 정책적인 예술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황금줄이 깨지면 대장이 온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출구 전략의 추진하고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정책 선택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고민들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시장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부터 다시 배려가자 하는 자리에서는 이 출구 전략 얘기가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선택하는 대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됐다, 못 좋다 해가지고 이 자체를 너무 과대해서 시장 흐름과 함께 너무 과잉 증폭하는 이런 얘기를 방지하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5시즌과는 달리 기본부터 배워가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출구 전략 시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벤 버냉키 의장도 확실한 것은 시장 상황에 맞게 시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도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건 좀 명확하게 그래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소통할 때는 정책적으로 변경할 때는 확실하게 앞으로 계획을 밝히는 것이 사실 시장과 소통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 애써 시장과의 소통하는 데 측면에서는 사실 단서를 단 것은 출구 전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시장과의 소통이라든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절묘하게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일본이 양적완화 정책 추진을 때 지금 버냉키 의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양적완화 정책은 일본에 추진했던 정책과 거의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계별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 왜냐하면 출구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해도 강도 있는 대책을 들이대면 지금처럼 경기 회복이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는 어렵게 말했던 그린슛이 옐로우 위즈 상태를 가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 자, 그러면 단계별 출구 전략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소극적 출구 전략에서 적극적 출구 전략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소극적 출구 전략은 뭐고 적극적 출구 전략은 뭘까 했을 때는 지금까지 양적완화 정책을 그대로 축소하거나 돈을 공급하더라도 그 규모가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이다. 그러면 적극적임의 출구 전략은 뭘까? 뿌린 돈을 회수하고 금리를 내렸으니까 반대로 올리는 것이 적극적 출구 전략이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의 출구 전략을 버냉키 회장이 얘기했던 것을 일본의 단계별 출구 전략과 맞물려서 향후에 추진한다면 아마 이러한 일단은 액션상으로 보면 4단계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 시한이 이렇게 되어 있는 소위 선시트 크로스, 이것은 시기가 되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그리고 QE를 중단한다. 돈을 공급을 중단한다. 그 이후에는 적극적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회수하고 금리를 상승하는. 그래서 출구 전략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유동성 환수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상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과 적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을 나눠서 지금 돈을 회수하는 단계, 금리를 상승하는 단계의 예결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일몰 조항이라든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축소하는 자체도 지난 6년 동안 양적완화 정책이라든가 재료금리 익숙해는 경제 체질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변화가 된다면 그게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액션상에는 이런 4가지 단계를 이렇게 봅니다는 사실 출구 전략 거론하는 자체가 지금처럼 심리적인 요인이 크고 이 심리적 요인이 버냉키 회장 것처럼 세계적 오피니언 리더들은 말 한마디 자체, 표정 한마디 자체가 소셜 네트워크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소위 네트워킹 소사이티에서는 사실 출구 전략 언급하는 그 자체가 4월달, 5월달부터 액션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 말씀 드린 것도 역시 말 한마디 자체가 액션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출구 전략의 예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출구 전략은 경기를 회복시키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입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그 출구 전략의 언급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빠지고 미국 경기가 재침체된다면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출구 전략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고 혼란스럽다면 다시 경기 부양제도로 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어느 하나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 상태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정책적으로 변화가 될 때, 비정상적을 정상화할 때, 또 정책이 앞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는 때, 이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위원님과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빨리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출구 전략 공시가 된 만큼 증시뿐만이 아니고요. 재테크 시장 역시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변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4월부터 이렇게 정책 변화가 되니까 예.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이라든가 비상대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많이 된 것부터 푹푹 꺼지는 소위 하이먼 민스크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Someday, sometimes. 예. 어느 날 갑자기 푹푹 꺼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4월 달에는 국제 금값이 폭락하고 앞으로도 더 폭락하지 않겠냐 하는 각도인데요. 오늘 마침내 금이 1,3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이게 예. 오늘 하루에 한 80달러 하는데요. 오히려 미국의 금융시장보다, 증시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입니다. 그만큼 금의 안전자산 선호경에서 거품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박 PD께서 자막을 보여주시죠. 오늘 하루에 87달러 떨어졌습니다. 이게 4월부터 경고했던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거품이 이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의 국채, 일본의 국채, 한국의 국채도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의 국채를 선호했던 상황이거든요. 경제권의 대표에서 굉장히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 작년에 9월달, 10월달에 한국의 30년째 국채를 많이 이렇게 파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는 지금 우리 국채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일본의 주가도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엔저이 때문에 일본 경제 여건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푹푹 꺼지는 현상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분명히 말씀드린 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이 출구 전략이다. 출구 전략도 경기 대책이다 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전환이 되는 상태의 심리적 혼란기만 극복하면 출구 전략도 위기를 이렇게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질적으로 건전한 상태가 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